아이가 반 이상을 틀렸다. 아이 됐어. 그래 그만해. 야 나가자. 야 나 짐 챙겨. 됐어. 내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겠다. 하나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수포자는 안 돼요. 만점 체질 참 쉽죠잉? 우리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유쾌한 반!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잠시 인사를 드립니다. 윌북에서 그 부모의 문답법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좋은 기회로 먼저 읽어보게 됐는데요. 아이와 대화할 때 정말 막막할 때 많으시죠.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하버드 언어학자의 특별한 부모 대화 특강을 담은 코칭 책입니다. 아이 나이별 맞춤 대화법이라든가 그 대화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요.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쾌한 밤 독자 5분께도 책을 선물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수학을 너무 싫어했고 너무 재미없어 했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재밌어하는 사람으로 바뀐 어른입니다. 서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치열 선생님? 네, 맞아요. 최치열 맞아요. 선생님이 막 수업을 네. 하다가 그 수학 불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을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불안하기 때문에 수학이 힘들다.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학습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국어,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시간들을 줄여놓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수학은 진짜로 생각만 해도 좀 겁이 나고 막 그래서 이제 수학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선행학습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행학습 필요할까요?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학은 계단처럼 밑에 학년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 학년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학년 것들을 기본, 응용, 심화까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면 여유가 생겨요. 문제를 이해하는 힘도 너무 좋고 쓰고 그것을 증명하는 힘도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학년 거를 좀 더 먼저 나가는 거죠. 그렇게 예습을 하다 보면 수학의 알고리즘이 좀 더 탄탄하게 생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이에게 주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공부가 재밌어서 다음 단계가 가고 싶은 정도가 돼야지 그게 올바른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될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습지 3장 해 이러면은 맞아요. 딱 3장 하고 바로 튀거든요. 뭐 이거를 내가 이거 3장을 안 틀리고 풀었다에 대한 만족감 이런 거를 표현해서 엄마 나 오늘 다 맞았으니까 한 장 더 해볼래 이런 얘기 하면 절대 하지 않는데. 맞아요. 이것도 약간 좀 네. 아이들 성향별로 다르게 다뤄야 되는데 네. 3장이냐 30분이냐. 네. 그 차이도 있는 거군요. 그쵸. 네. 그러니까 3장이어도 좀 어려운 내용은 30분에서 1시간까지 갈 때가 있고 쉬운 건 또 10분 만에 끝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시간이 중요할까요? 네, 장수가 맞아요. 중요할까요? 아이들의 기질도 우선 먼저 고려해야 돼요. 해치우기에 급급한 성격이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30분이 나을까요? 3장이 나을까요? 30분. 3장? 30분? 네.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정답은 30분 쪽이 나을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3장은 해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 애가 딱 그렇거든요. 해치워버리는 그렇구나. 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30분도 힘들어한다라면 3장의 문제를 스스로 채점을 하고 수정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더 좋겠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한 문제를 끙끙대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머님들은 되게 답답해하세요. 답답할 일 아니에요. 그거 파티할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꼼꼼하지만 좀 느린 친구들이 결국은 실수라는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큰 한 표를 던지고 싶죠. 오히려 그러면 30분 동안에 딱 한 문제만 풀게 되는 경우에도 있죠.
그러면 그때 딱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실 30분 안에 내가 했으면 하는 양이 있었는데 이걸 못하면 시간을 더 늘려가면서 해야 될까요? 뭐가 좋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30분에 10문제라고 보면 하다가 그러니까 잘 모르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다음이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해야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잠시 세모 표시를 해. 이따가 다시 와서 보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그리고 다 끝났어? 그럼 세모들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모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때 별표를 치게 되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도움도 실마리를 찾아주는 거지 답을 찾아주는 건 아닌 거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주냐면 선생님도 이 종이에다 풀게. 그리고 제가 풀이식을 정말 너무 꼼꼼하게 길게 써요. 이 정도 식은 써줘야 오답률이 줄어들어 또는 과정이 정확하게 증명이 돼 라는 예시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풀어볼게 하면서 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그 과정이 이렇게 그대로 눈에 보이면서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숫자를 좀 바꿔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내보거나. 한 번 더 확인하는 네. 작업은 필요하긴 하는 네. 거네요. 한 문제를 걸렸을 때 제대로 두세 번 더 풀어보면 다음에는 그 문제를 또 만나도 풀어낼 수 있는데 알지? 이해지? 이렇게 넘어가면 그 문제를 또 만나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99% 틀립니다. 초등 과정 중에서도 1, 3, 5학년, 홀수 학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학습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3학년하고 5학년은 새로운 개념이 수학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짜잔. 근데 아이들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수만 부지런히 익히고 깨우쳤는데 2라는 숫자는 2개라는 양만 생각했는데 시계로 가니까 2가 2시가 되는 거예요. 또 분수가 됐을 때 분모회가 있으면 2분의 2, 전체 2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3학년 때 처음 따단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의 개념이 어려운 게 새로운 수학적 개념들이 등장을 많이 한다. 5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3학년 때 정말 양이나 단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못 맞추더라고요, 이거를. 맞아요. 이 무게가 얼만큼일지, 이게 그램일지, 아니면 이제 킬로그램일지. 아이한테 마켓에 가잖아요. 그럼 오늘 우유를 살 거야. 그러면은 우유는 우리가 보통 200ml, 그다음에 500ml, 1000ml 기준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식구 4명이 우유를 먹을 건데 어느 정도 사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하는 순간 이 아이는 리터 해결해야지, 일주일 해결해야 되지, 양 네. 측정해야 되지. 식구 4명 생각해야 되지. 식구 4명 생각해야지.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해결을 잘 하고 가야 되는 두 파트가 있다면 분수랑 소수하고 또 하나가 이제 시각과 시간의 단원이에요. 근데 예를 이제 저희가 하나 들어볼게요. 3학년 친구인데 시각과 시간을 나오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이미 2학년 때부터도 어려워했어. 근데 어머님의 가정을 잘 이렇게 봤더니 여행을 좋아하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수첩을 하나 이걸 드릴 테니 아이한테 각각 하나씩 주고 여행을 출발한 시간부터 쓰시라고 했어.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고 거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을 먹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영장에서 놀았고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일과를 간단하게 적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그 일과표를 쓰는 게 첫날에는 좀 힘들어 하더래요. 둘째 날에는 살짝 재밌어 하더니 셋째 날부터는 아침에 일과를 다 물어보고 대충 다 써놓는데요. 그리고 아이가 3시에 오늘 오징어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시에 오징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약을 사는 바람에 한 20분 늦게 됐어. 그러니까 아이가 늦어진 20분을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 3시 도착이 아니라 3시 20분 도착이네. 근데 그게 형이 하니까 동생이 따라한 거야. 근데 동생이 시간 계산을 다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습득이 된 거네요. 너무 좋죠. 네네네. 그 초등 5, 6학년 되면 이제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어떤 공부 핵심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5학년하고 6학년은 저는 반드시 심화 문제를 다뤄보기를 권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오답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기를 바래요. 그런데 멈춰야 될 시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가
반 이상을 틀렸다. 그럼 아직은 그 단계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느냐? 그 앞 단계 문제를 좀 종류가 다른 문제집을 사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죠. 이 아이가 나는 3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안 되네. 그러면 한 2단계 수준의 문제집을 하나 더 사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 한 다음에 다시 3단계를 풀면 또 잘 풀려요. 내가 즐거워하는 과목은 끝까지 놓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과목을 즐거운 과목이라고 인식하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인가요? 유치 초등학교 때가 네. 가장 크겠죠. 강요한 수학을 하면 재미도 없고 수학 과목이라는 자체가 어려워요. 해도 칭찬보다는 핀잔을 듣거나 혼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재밌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수포자는 자신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과목을 좋아하면 끝까지 그래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때 생기더라고요. 선생님도 그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좀 보시나요? 네. 완전히 중요하죠. 저는 교과서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 교과서로 완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의 개념을 완전 학습하지 않은 채 그냥 아이들이 영리하다 보니까 대충 풀어도 맞아요. 그런 오류가 너무 많아서 누적된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멍들은 종합평가를 해서 항상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어머님이 단원평가를 보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원평가 문제집이 또 따로 팔아요. 한 단원당 뭐 한 5세트 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계속 풀고 채점하고 자기가 고치고 풀고 채점하고 고치다 보면 자기가 주로 틀리는 유형들을 알아요. 학교 가서 단원평가 잘 보잖아요. 학원보다 더 훨씬 성취감이 커요. 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잘 봤다는 이 뿌듯함이 있어서 아이들은 성취감이 그 겹겹이 패추리처럼 겹겹이 쌓여야 나중에 뭔가를 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유쾌한 밤을 보시는 우리 많은 어머님들한테 아유 나는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아유 무슨 심화야. 아유 무슨 응용이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의 규칙성만 지켜주시고 교과서만 봐주세요. 그래도 수포자는 안 돼요. 선생님 그 수학 익힘책도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 익힘책은 좀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러면? 익힘책은 네. 어머님들이 다 체크하셔야죠. 집에서 어머님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몰랐을 때 다시 앞에 가서 그 내용을 읽고 다시 와서 풀라고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과서 정말 좋아요. 네. 2권 사세요. 2권. 네. 확실히 그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침 또 그 리포트 작성법을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포트 작성법. 네.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수행평가나 고교학점제가 되면 거의 리포트를 쓰는데 초등학교 때 안 하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과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해볼까요? 단원 중에 소수에 대한 단원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내가 요점 정리를 그 단원을 해보는 거예요. 소수란. 소수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소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고 소수의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쭉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요점 정리. 네. 그 다음에 요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틀린 문제가 좀 보여. 그러면 그 틀린 문제를 가져다가 본인이 직접 쓰면서 그게 왜 틀렸는지 이유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실수, 저는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이 문제는 연산 틀림, 이 문제는 읽기를 잘 못했음이라고 쓰면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제일 취약한지 이게 파악이 돼요. 수학은 사실 다 약속이에요. 우리 앞으로 분수는 분모는 이렇게 부를 거고 분자는 그 전체 중에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단원마다 새로운 약속들이 이게 딱 출몰이 돼요. 그 출몰된 약속들을 적어주고 정의를 적어주고 우리가 그 단원에 대한 어휘 노트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를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 복습은 문제집을 풀려서 체크한다고 하는데 복습이 된 친구들은 요 단계를 다음에 한번 꼭 해보고 심화로 넘어가기를 권해요. 수학도 이렇게 노트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꼈어요. 이것도 방법이 되겠구나, 공부 방법이. 아이들이 근데 우리 딸을 생각하면 할까? 처음에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그쵸. 왜냐하면 평가를 받을까 봐.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응원만 해주셔야 돼요.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그 실력이 늘어날 때까지 가요. 그게 수행평가예요. 그 아이한테 공부를 이제 시키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를 부모들이 제일 바라잖아요, 사실. 이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고 공부에 집중 못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타까워하세요. 화도 나고 속도 상하지만 반면으로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 됐어 그래 그만해 야 나가자 야짐 챙겨 됐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아이가 힘들어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님이 엄마가 보는 게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이게 되게 공감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루틴을 잡을 때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약속은 어머님이 먼저 깨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철칙 1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내가 할 양을 어림해야 되는데 그게 어림이 사실 애들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학년이라고 치면 15 곱하기 3을 해서 45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45분을 하는데 이 아이는 그동안 한 번도 30분 이상 앉아본 적이 없어. 그럼 기준이 좀 달라져야겠죠? 3학년 때 30분 했으면 4학년 때도 30분 하고 5학년 때 늘리세요. 그런 규칙과 패턴은 뭐 아이랑 의논해서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 개인차를 좀 고려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설정한 개인차에 맞는 학습법은 월화수목금은 그 시간에 꾸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시간을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부를 정해주지 마세요. 정하는 순간 하기 싫어져.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공부에 유능한 학생이 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습의 시간이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습의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 일타 강사 아니어도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었던 게 우리는 습의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노는 시간도 많았고. 근데 지금 애들은 학원에 가는 걸 습의 시간으로 착각하고 하는 거죠. 몸만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그냥.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몰입교육을 해요. 몰입교육이 뭐냐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루틴을 만드는데 6시간을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면 아이가 책도 읽기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숙제도 하고 뭐 잠깐 뭐 중간에 쉬러 나가도 돼요. 그렇지만 그 루틴만 지켜서 쭉 끝내고 나면 성취감이 엄청나고요. 자기가 보통 일주일 내내 엄마 잔소리를 듣고 들어서 해결하는 것에 2배 이상의 효과를 딱, 너 벌써 이거 다 했네. 애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또 다른 말은 습의 시간이고 그 계획을 짜는 건 아이들한테 맡기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평가하지 말자.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 벌써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께 네. 좀 응원의 말, 좀 도움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를 잘 가져와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판단하고 그 정보를 추출해서 내 아이한테 잘 맞는 정보를 적용하는 거는 그건 어머님 몫이에요. 책 읽기, 같이 문제 풀어보기, 같이 자기주도 학습해보기, 같이 몰입해보기. 이런 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효과는 나비 효과처럼 자녀에게는 몇 배, 몇백 배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또 짠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학에 네. 대해서 너무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내려놓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잠시 인사를 드립니다. 윌북에서 그 부모의 문답법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좋은 기회로 먼저 읽어보게 됐는데요. 아이와 대화할 때 정말 막막할 때 많으시죠.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하버드 언어학자의 특별한 부모 대화 특강을 담은 코칭 책입니다. 아이 나이별 맞춤 대화법이라든가 그 대화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요.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쾌한 밤 독자 5분께도 책을 선물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